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3편, 4편 같은 경우는 3편은 생명보험 상품에 관한 거, 생명보험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내용, 범위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종신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이나 장애인보험이나 뭐 변액,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보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1순위로 3편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3편 저하고 같이 하면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적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들어보면 충분히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앞부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재미없으면 3편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험업이라고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실은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변액보험이나 이런 투자형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도 우리가 같이 적용도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 전에는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행위라고 합니다. 예, 장사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행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 뭡니까? 예, 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업법이 나오기 전에는 상법의 제4편이 보험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이 대해서 보험이 너무 세분화되고 많은 그런 이권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보험업에서 그런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 자, 원래는 여기서 근거를 했는데 이 근거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험업법을 만들었다. 정답이 되겠고요. 계약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보험과 보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편에서는 근거 법률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중 하나인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합. 맞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약관에 내가 동의하면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시면 거절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춰가지고 약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관 자체를 우리가 표준 약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면, 전체로 동의하면 가입하시면 되고,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불리할 때는 보험회사가 불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미리 작성된 정형화가 된 약관에 따르는 게 부합계약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의 선택밖에 할 수 없어요. 일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일게 하고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고요. 전체로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체로서 거절하셔야 된다. 그런 선택받기 못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갖는다. 의무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쌍무 의무죠.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합 계약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유상계약, 쌍무계약, 그 다음에 부합계약, 사행계약,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법적 특성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3번입니다. 우리 특약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주계약과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의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보험이 가입 가능하고요. 특약 같은 경우는 이 특약만으로는 보험에 가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조 역할을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약을 또 구분해 보면 하나는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 추가. 당연히 보장을 추가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뭐 추가하려고 그러면 돈을 좀 더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특약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더 안 내고 그냥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의성, 제도적인 그런 서비스만을 받기 위한 편의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우량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르게 이제 연결된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량채 할인 특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돈을 별도로 더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더 서비스를 더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니라 제도성 특약이 돼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선지급 서비스 여러분들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더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보험료를 더 내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니까 제도성 특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휴일 재해 보장 특약 같은 경우 여러분들 휴일에 당연히 재해를 보장받으려면 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죠. 그죠? 특약 보험료를 내는 거니까 이것은 제도성 특약이 아니라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전환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금 전환한다 그래서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지급받는 거니까 보장을 추가 확대하게 한 게 아니라 제도성 특약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이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특성도 자주 나오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특약 보험료라고 하는 것을 내면, 그러니까 특약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이거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고, 특약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서비스는 돈을 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요? 제도성 특약이다. 이렇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문제를 보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고요.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매칭에 대한 부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특약에 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낸다. 보장 확대. 돈을 내지 않고 단순하게 서비스만 받는다. 편의 제공의 제도성 특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뭐냐. 우리가 자기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거.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가 있는데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커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뭔가 저축성에 가깝죠. 그죠? 내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보장을 받으면 보장받는 거고. 그죠? 보험금이 더 큰 경우니까 이쪽에 보험금이 더 크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가 낸 보험료가 더 크면 보장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료와 보험금을 기준으로 해서 저축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이다를 구분해 내실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 생존 시에 받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더 큰 보험을 뭐라고 한다? 더 큰 보험을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머니가 일반 계정이라는 게 있고 특별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험은 일반적으로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형 상품을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보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이 변한다. 그래서 변액이에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어디서 운영을 하냐면 여기다 같이 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계정을 우리가 일반 계정,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데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거 어떤 상품이 있냐?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에서는 우리가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뭐라고요? 변액보험이 있다. 변액보험은 어디서 운영한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 그럼 거꾸로 변액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이다. 그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받는 보험입니다. 죽어야만 받는 보험이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받는 보험이니까 뭡니까? 사망보험이라고 하죠. 자, 사망보험인데요. 사망보험에는 크게 우리가 죽어야만 받는 종신보험이 있고 어떤 기간 내에 죽으면 받는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이 반드시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이 종신보험이 아니라 일부 기간을 정해놓고 파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요 모든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종신보험 페이지 길지 않아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기 2번, 3번, 4번은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어떤 경우로 죽어도 받는 보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요즘에 많이 종신보험이 상품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어떤 특약을 가입해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기간이다. 종신보험은 죽어야만 받는 거고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보험 마찬가지로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장애인 전용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험 이런 보험은 여러분들 페이지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마다는 한 문제씩은 거의 다 나올 수 있다.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5, 6문제는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린이 보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교육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학교를 못 보냈을 때 어려운 시절에 그런 학교 학자금 자원으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저축성 보험이고요. 어린이가 이제 하도 많이 다치니까 다치는 어린이 기간에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 어린이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어린이 보험이라고 안 하고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해요. 그죠? 원래는 18세까지만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확장이 돼서 만 30세까지도 가입을 하고 최근에는 만 35세 이상까지도 가입을 해서 어른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 혜택이 되게 커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나중에 상품을 판매하실 때 보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뭘 좀 기억하시면 좋냐면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이다. 그리고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다. 요 정도 구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사기 노출 위험은 어린이들한테 사기 노출 위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청소년 범죄 이런 거에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더 큰 금액을 돌려주고 더 큰 부분을 환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게 틀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시기에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고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어떻게 된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소멸하는 겁니다. 교육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대상이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보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교육보험 같은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다 그래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료도 추가 납입도 가능한 그런 보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니버설 보험도 있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특별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이 더 생기면 추가 납입도 가능한 아주 자연스러운 보험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인 경우 보험금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고 변액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변액보험을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UL 변액 유니버설 보험도 있고요. 일반 유니버설 보험도 있다.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유니버설 라이프 인슈어런스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중도 인출, 그 다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유니버설 보험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알맞게 연결된 거 퇴직연금 제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확정되는 거, 그래서 운용수익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 우리가 확정급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B,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운영하는 것을 DC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B, DC에 대한 제도고요. 퇴직연금은 크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가 내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회사가 다 내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꽂아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거 DC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퇴직할 때 받는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B, DC, IRP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아닌 거 골라내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의 세제 혜택을 당연히 장애인 전용 보험이니까 장애인 그러면 세제 혜택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변액보험은 수익성보다 안정성.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는 거니까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제도를 DC형이라고 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라고 한다.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전에 확정되는 거 DB, 그 다음에 운용수익 따라 바뀌는 거 DC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 보험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뭐라고 한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편은 범위가 작고요. 일단 기본적인 생명보험의 어떤 법적인 특성이나 기능적 특성 같은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계약, 특약에 대한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 상품으로 종신, 어린이,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유니버설 변액보험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맞추시고 가셔야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편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3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